브리핑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다룰 종목은 건설주들입니다.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됐죠? 우량한 큰 것들은 다 됐는데,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부터 보도록 하죠. 예상치 하회 실적이에요. 4조 3천억 2,300억을 예상해놨고요. 1,300억대의 단기순이익. 그리고 한간에는 2,400억대도 영업이익이 달성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요. 2,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의 소폭 아주 크게 하회한 건 아니죠. 2,300억이나 2,280억이나 소폭 못 미친 건데요. 한건 이제 단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예상치는 1,300억이었는데요. 단기순이익이 439억 정도니까요. 이 단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거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의 추가 비용들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분기 실적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요인은 무엇이냐? 실적 근거냐? 미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지금 올해 1분기에 상승한 것은 사실상 실적 반영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무언데 올라왔냐?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워낙 짓눌렸던 가치평가 PBR이 0.5배 이하였어요. 대부분이. 0.3배짜리도 있었고 0.6배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개선이 아니라 가치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워낙 저평가된 상태에서의 수급 논리로 상승 요인을 끌고 왔다.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최소한 예상치를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전년도 직전 분기죠? 또는 전년 동기비보다도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전년 동기비보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직전 분기보다도 좋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매출도 감소됐고. 그러면 결국 건설사들의 매출은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내수, 국내에서는 부동산 경기에서, 해외에서는 수주거든요. 또 국내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 상황이고 침체 기록을 가냐 안 가냐 또 새 정부 들어서의 부양이 아니라 제재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부동산 쪽 건설업체들에게 썩 긍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 새 정부의 정책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분명 다릅니다만 전전임인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만 어쨌든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 부동산 주택가격에 대한 제재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정책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기에는 좀 더 앞서가는 모습이고요. 해외 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모습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가 플랜트 쪽의 수주가 좋아질 것이다. 회복이 기대가 된다. 막상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에서의 2015년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실적 모멘텀이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2분기까지는 숨고르기 형태로 들어가다가 그렇죠? 2분기에서는 숨고르기 형태로 어느 정도 들어가주다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거나 또는 3분기가 더 좋다라는 가능성이 나올 때 이런 상승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보면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약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상승 요인은 현재 실적이 반영돼서 제대로 올라간 상승보다는 이제는 1분기가 아닌 2분기 쪽으로 왔을 때 2분기에 실적이 모멘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치의 변화가 있을 거라. 그렇다면 그 과도기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과도기 국면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택시장 및 해외 수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주택시장 분양 물량 추이인데요. 떨어지고 있죠. 2015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최정점이었고요. 15년도에 16년 대비 떨어졌고요. 지금 17년도도 하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 건설에서의 총괄 계약인데요.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수주 금액 보십시오. 이 수주 금액이 급감합니다. 아주.
어느 정도로 급감을 하냐면 2006년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요. 거의. 그 10년 전으로 회귀한 거라고요. 보시면. 당시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 2010년도에 최고의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2010년도에 해외 건설 수주가 715억 달러. 그리고서는 줄어들면서 연속으로 600억 달러로 수주고가 줄어들고, 전년도에는 300억 달러가 안 돼요. 280억 달러라고요. 급격하게 급감하는 해외 수주인데, 올해도 지금 현재 4월 때까지는 일단은 보면은 전년도만큼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아직은.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년도만큼은 해주거나 반전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4월 달까지 수주 상황을 본다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전년도 비해서. 그러나 개선성이 있으나 뚜렷한 모멘텀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좀 더 내용을 보면 해외건설에서 좋아했을 때가 안 좋아했을 때가 있는데, 80년대는 우리가 사우디로 뭐 전국노래 자랑 하면은 항상 멘트가 나왔던 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 중동에 가서 있는 근로자 여러분,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80년대는 중동건설 특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와서 중국, 유로, 전체적으로 해외건설을 호황했죠. 또한 중동 시장에서 유가가 100불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한 수주 소식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유가도 하락한 상태고 중국에서도 그런 굴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고 급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의 특수는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디서 어떠한 특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가 부분을 보면서 중동에서 어떤 건설 특수가 확 형성되기에도 좀 부족하죠. 왜냐면 에너지 전쟁이라 해가지고 현재 유가 상승을 크게 점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중동에서의 건설 수주가 항상 기대가 되거든요. 비중이 항상 크니까. 최근에는 이제 남미라든가 이런 쪽도 수주를 좀 매출적으로 다양하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거만큼 어떤 호황은 아닐 거다 이거예요. 국내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좀 민감하니까 여전히 불투명하고 좀 기다려보는 거고, 해외 수주는 그 중동 쪽에서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관점이 되겠죠. 최근에 중동 건설 수주가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주가 증가되는 추이가 아니라 감소하는 추이거든요. 전년도까지. 올해는 좀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전체의 80% 차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건설사들의 성장은 불투명함이 맞다라고 봐야죠. 1분기 실적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만, 현대건설만 보더라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건설 수주 지역이라든가 국내 경기 외에 또 볼 것이 이제 도급 방식. 그동안에 도급 방식으로만 수주 진행을 보여줬던 거 있어서, 최근에는 보면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프로젝트 개발형 건설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 도급 방식에서 프로젝트 개발형 투자를 간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는 LH공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공 개발 이쪽에서의 프로젝트형 개발의 수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도급 공개 방식에서 단순 도급 방식에서 개발형 방식의 매출 수주 방식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건설사들이 성장의 어떤 타겟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이 부분을 앞서가려면 결국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들을 봤을 때 상위 대형 건설사 위주로 투자 관점이나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중소형 건설사들은 어떤 동아지처럼 터널 쪽에 강점이 있거나 터널 토목 쪽에 이런 어떤 특화되어 있는 건설 사업이 아니면은 사실상 향후의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개발형 프로젝트 쪽의 수주를 딸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 관점이 바뀔 거라고요. 일단 이거는 아주 미세합니다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별의 매출처가 살아나거나 또 다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주 방식에서도 단순 도급 방식이 아닌 개발형 방식의 수주를 해낼 수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건설사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GS건설을 이제 보면 GS건설도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출액 보시면은 2713이죠. 전기 대비해서도 10%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큰 폭도 아니고 그냥 거의 또이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일단 매우 개선이 많이 됐어요. 단기 순이익 부분은 오히려 적자였거든요. 이 부분도 사우디 같은 경우도 건설 현장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되면서 순이익이 감소됐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현재까지 보면 15, 16, 17년도 최악의 2014년도에서 탈피하는 국면이잖아요. 성장이 아니라 너무 안 좋았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일 거야. 최악이니까 반전일 거야 라는 가능성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 요인이 나타났다고 봐야지 성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해외 수주 기회의 가능성은 건설사는 항상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해외 수주의 모멘텀들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 그럼 지금 당장의 좌변의 최고점을 돌파할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 관점에 머무르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GS건설이 이 바닥일 때가 PBR이 0.4배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대형 건설사들은 저 PBR에 의한 상승 모멘텀을 전년도에 받아줬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좀 직전 분기 워낙 적자인데, 비용 처리하면서 4분기에 보통 흑자 전환 좀 한 것 정도죠. 그러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5년, 16년도 보면 주가 추이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바닥권에서의 최악의 국면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겠지 하는 가능성을 본 거지 성장의 돌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국내 부동산 경기 새 정부 정책의 변화에 어떠한 시각으로 변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다만 정책 공약들을 보면 현재 대선 주자 중에서 여론조사에 1등, 2등 하는 사람들 거 보면 건설은 일단 대부분이 규제 쪽으로 간다고요. 분양 쪽이 아니라. 그래서 좀 국내 부동산 쪽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악의 적자상에서 이제 겨우 한숨 돌릴 정도의 분기 실적 발표 내용으로 파악되지 추세적 전환 실적의 추세 전환 여부는 여전히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이후의 실적 모멘텀의 변화에는 초점 맞출지언정 지금 현재 상승되어 있는 주가 가격 위치에서의 상승 동력이 더 나올 거라는 것은 파악은 너무 빠른 거예요. 천천히 그 이후에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적 모멘텀에서 보면은 그냥 평이합니다. 단기 순이익 오히려 적자 났고요. 여전히 건설사들의 이익이 가파르거나 완전히 개선돼서 추세적인 어떤 전환의 시기를 보이지 않고 기세, 부침, 비상이라면 몇 년 전에는 비상이 걸렸다라면 지금은 부침 구간이라고 봐야죠. 기세를 타는 구간은 아니고요. 건설사들의 주가를 좀 보면 현대건설이 있고요. GS건설이 있죠. 대우건설이 있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마지막 현대산업까지 볼 겁니다. 현대산업만 유독 강했었죠.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보면
마지막 현대산업을 보시면 실적 모멘텀이 좋았어요. 2015년도에. 2013, 14, 15년도. 왜냐면 현대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 수주가 없는 회사예요. 건설사면서도. 거의 국내 부동산, 수주만 있는 회사인데, 해외 수주가 없었고, 해외 수주에 침체를 받았던 다른 건설사들은 싸그리 2015년, 16년도 싹 빠졌는데, 이 회사는 해외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경환 노믹스에서 부양책을 쓰면서 국내 경기는 좋았었거든요. 나름대로. 그거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왔던 거죠. 주가 반영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실적 또한 그때 당시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현대산업은 다른 건설사들보다도 실적이 양호한 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 1,400억 대거든요. 영어 단기 실적도 1,000억 대고요. 굉장히 양호한 거죠. 매출은 좀 감소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현대산업은 바닥을 자꾸 다지는 관점에서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현대산업이 실적이 나왔다 해서 막 좋겠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새 정부 정책의 규제 때문에요. 그 붙으니까 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4만 원을 이탈하면 이거는 어떠한 실적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가격대라고요. 지금 저희 같은 4만원에 단기 지정돼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으나 그 반등이 매우 세게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 새 정부 정책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특징은 결국에 해외 수주가 무너졌을 때 현대건설 2015년도에 바닥, 대우건설 2010년도에 삼성인지열이, GS건설. 요 기업들은 해외 수주에 아주 민감하다고요. 근데 해외 수주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점진적으로 체크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지 가파르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 아까 우리가 해외건설 옆에 나온 자료에 따라서 확인했잖아요. 현대건설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노미스에 따라서 불황에서 올라갔으나 새 정부가 규제의 일관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고 아직 찾기가 좀 어렵겠죠. 이들의 주가들을 지금 현재 PBR을 한번 볼까요? 1배예요. 근데 과거 2014년도 당시 2만원대였으니까요. 0.7배였겠죠. PBR 지금 거의 1배예요. 현대건설이 5만원대. 이 3만원대니까요. 한 0.6에서 0.5배였겠죠. 대우건설 이제 PBR이 1이에요. 50% 상승했죠? 당시 0.5, 0.6이었어요. 삼성 이제 뭐 PBR 자체가 나오잖아요. GS건설 지금 3만원대죠. 0.72죠 PBR이요. 요 바닥에다가 18,000원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 다시도 50% 상승했는데 PBR이 0.5배였다고요. 굉장히 낮은 자산가치의 PBR을 보여주고 또 해외 수주가 좋지 않은 상황에 쓰나미를 맞았고 지금은 자산가치 대비 어느 정도 개선이 좀 주가가 반영이 돼준 모습.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좀 제한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 숨고르기 형태를 본다. 그러니까 숨고르기 형태가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건설주들은 내수 부양으로 갈지 규제로 갈지에 따라서 눈치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달 이상은? 대선 끝나고 나서도? 건설사들이 오늘 하락을 좀 보여주는 관점들인데 저는 실적 모멘텀이 1분기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변화의 시기에 과도기에 건설사들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매우 싼 저가의 자산가치의 납부과대 박앤세의 구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성장 동력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밋밋한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의 추이는 제한된 상승에 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숨고르기 형태에서 눌림목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 그것을 초점을 맞춰 대기하거나 관찰하는 시기로 봐야지 수급이 현재 눈에 보다시피
아이고야, 현대건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 기관하고. 계속 사나봐. 이런 식으로 수급의 논리로 추세를 따라붙는 것은 저는 현명하거나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건설사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종목 비평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진짜 시황 아침에 나온 게 하나 있었죠. 그거 잠깐 더 설명드리면 아이콘트러스입니다. 그렇죠? 아이콘트러스. 현대산업 실적도 보셨겠지만 현대산업의 계열사 스마트홈 아이콘트러스 실적 상당히 좋았다고 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얘기했지만 점진적인 추세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기준점도 있었으니까 그 기준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